최상병은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 소속이었습니다. 초동 수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보고에 따르면 사단을 이끄는 임성근 당시 1사단장은 수변에서의 바둑판식 수색 정찰을 지시했고, 이어 7여단장이 수변 수색을 원칙으로 입수는 금지지만 필요시 장화 높이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대장 중 고참인 포 11대대장은 허리 아래까지로 정해 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파했습니다. 현장으로 전달된 사단장님 지시사항에는 개개인이 경계구역을 나누고 찔러가면서 확인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병대 글자가 잘 보이는 체육복을 입으라는가 하면 방송 차량이 오면 특히 군 기본 자세를 철저히 하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의 현장 방문은 현장 지휘관들에게는 큰 압박이었다고 합니다. 18일 날도 현장 방문했고 이어서 19일도 현장 방문했죠. 그 자체도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에겐 압박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거기에 질책도 하고 화도 내고 이런 조항들이 카톡이나 이런 데 남아 있어서 결국 병사들은 안전장비 없이 불안한 물속에 투입됐습니다. 사단장님 너희 한계 중대 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몇 정도로 만나면 되냐? 물속에 좀 들어있는 거 보려면 감방교 일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병대 수사단은 지휘관의 작전 준비가 미흡해 안전장구를 휴대하지 못했고, 상급자의 지적으로 현장의 지휘관이 부담을 느껴 허리 아래 수중 수색을 지시한 것 등을 사고 원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임사단장, 박모 7여단장, 대대장 2명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관할경찰에 넘기겠다고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상 군대 내 과실치사 사건은 경찰에 이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군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이 원인이 된 사망인 것 같다. 그러면은 이건 업무상 과실치사죄라는 범죄가 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 부분을 해병대 수사단이 인지를 하게 된 시점에서는 이제 바뀐 법에 따라서 민간에 이첩을 해야 되는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지난해 7월 28일에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뒤이어 30일에는 이종호 당시 해군 참모총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 보고서를 직접 결재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31일에 수사 결과 브리핑이 있다고 예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정 시각 2시간 전 갑자기 브리핑이 취소되며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수사나 조사 내용 그리고 혐의점을 확인해서 언론에 공표하게 되면 피의 사실 공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명은 사실과는 좀 거리가 멀었죠. 장난하냐? 맥불 취소 기사를 써도 되겠느냐? 이게 뭐냐라는 반응이 즉각적으로 있었지만, 이 전 장관은 사건 이첩도 보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단을 이끌던 박정훈 대령은 이틀 뒤인 8월 2일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겼습니다. 그러자 국방부 검찰단은 직접 경북경찰청을 찾아가 이 서류들을 회수해왔습니다. 이 일로 집단 항명수괴로 몰리기도 했던 박 대령은 현재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을 돌이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시로 다시 돌아갔으면 어떻게 했었을까? 국방부의 수사 왜곡, 축소 지시를 따랐을까? 차라리 따랐으면 지금은 어땠을까? 저희 결론은 한결같았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했고 절대 후회하지 말자, 뒤돌아보지 말자. 이어진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건 재검토. 초반만 해도 조사본부의 판단은 해병대 수사단과 비슷했습니다. 임 사단장이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아야 한다.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 장화를 신어라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거론했고 안전교육을 외면한 채 병력들을 빨리 데리고 오라며 병력 투입을 재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8명 중 하급 간부 2명을 제외한 6명에게는 여전히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최종적으로 사건을 이첩할 때에는 8명 중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적시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임성근 전 사단장과 바로 및 여단장 등이 혐의자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저는 작전 지도를 했지 작전 지시를 한 게 아닙니다. 부하들의 안전 문제 이것만 빼놓고 홍보와 자세와 복장을 챙겨서 폼내는 문제 이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끼어들어서 지시를 하고 작업 방법까지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지시를 했는데 그게 지시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까? 작전 지도라 하면 지시가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전술적인 경험을 지도해주고 교육해주는 겁니다. 임 전 사단장은 사고의 책임은 작전 지역을 자의적으로 확대한 부하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는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해병대 정복을 입고 최상병의 묘역을 찾아온 군인. 이튿날 내성천 현장도 찾아 강물에 국화를 흘려보내고 술을 따랐습니다. 또 올게. 국방부의 최종 보고서에서도 혐의자로 남고 임 전 사단장이 책임이 있다고 가리킨 부하. 바로 최상병의 직속 지휘관이었던 전 포 7대 대장 이용민 중령입니다. 그러나 이 중령은 정작 사고 전날 불안한 강물을 보고 수색 작전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 이거 수변을 어떻게 내려가냐? 못합니다 선배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면서도 최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모든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유일한 지휘관이기도 합니다. 그 현장에 딱 달려갔을 때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그 제 부하들을 봤을 때 그리고 그 누군가가 제 부하들을 욕했을 때 그때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그게 해병대입니다. 전우를 지켜줘야지 해병대입니다. 결국 지난 금요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임성근 전 사단장은 혐의가 없다는 심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입건된 9명 중 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은 검찰에 송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된 겁니다. 만약 경찰이 이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임성근 전 사단장은 법적 책임이 없고 이용민 중령은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이 중령의 변호인은 경찰이 수사를 지연해 오다 임 전 사단장의 과실이 없다고 결정하려 한다며 곧바로 공수처가 다시 임 전 사단장을 수사해야 한다는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